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신경세포의 진화와 그거의 종합체인 척수, 우리 등어리를 이루는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 신경세포의 종합체, 신경세포의 통로, 뇌까지 가는 통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무엇이냐? 동물은 움직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움직인다는 것도 무엇이냐? 움직인다는 것은 신체 내에 감각이 들어와서 입력이 되어서 신경세포를 거쳐서 운동으로 출력되는 것을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0조 개의 세포는 각각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든 독립된 생명체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인간의 몸 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도 있지만은 내 몸과 다른 외부의 생명체, 미생물, 박테리아, 얘네들이 또 한 100조 개가 또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100조 개의 미생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0조 개의 세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은 신경세포, 우리 신경이 들락날락하는 세포, 그 다음에 감각세포, 감각세포는 이제 몸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서 뭐 촉각, 미각, 뭐 후각, 청각, 뭐 이런 바깥에 외부의 모든 것을 감지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감각세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세포, 뼈세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게 구분하면은 신경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이루는 근육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뼈세포가 있죠. 그래서 근육세포라든가 뼈세포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을 만드는 운동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100조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는 바깥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인과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를 보호하죠. 그래서 세포막이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세포핵이 있죠. 그 세포핵 안에 가장 중요한 유전정보, 염색체, DNA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 세포핵 바깥쪽에는 주변 기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포의 소기관이죠. 세포의 소기관인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뭐 이런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세포막 안에서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는 세포 핵이 가장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세포 핵에서 유전 정보, DNA 정보를 RNA, tRNA, 트랜스 RNA, 그러니까 전달 RNA가 그 유전 정보를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리보솜에 장착을 시키죠. 그럼 리보솜은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낸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 세포 막 안에 있는 골지체, 그다음에 소포체 뭐 이런 데를 다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유전 정보이냐 DNA를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핵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세포핵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볼 것 같으면은 유전 정보를 암호화를 해서 이거를 갖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세포핵입니다. 그 세포핵 안의 염색체 수는 인간의 경우는 46개가 되겠습니다. 23개 쌍이죠. 그래서 46개가 염색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쌍, 2개, 그것만이 성염색체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그 성염색체가 아니죠. 그냥 염색체가 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 수는 2만 5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는 1%만이 유전 정보를 암호화해서 갖고 있고, 나머지 99%는 더미 DNA. 그래서 이제 더미는 이제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거죠. 99%는 아무 일도 또 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학계에서 확인한 사항이죠. DNA가 1%만이 이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나머지 99%는 이제 더미 DNA로 유전 정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쓸데없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신과 이 대자연은 쓸데없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99%의 더미 DNA가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계가 앞으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이 편도선이 붓죠. 그 편도선이 부면 이제 편도를 별로 병도 안 났는데 편도를 막 잘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다음에 이제 맹장, 이 맹장 충수라고 하죠. 이 충수가 또 쓸데없는 거다 해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로 볼 때는 이 충수 맹장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들, 우리의 그 병사들,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백혈구들이 여기에서 그 충수, 그 맹장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몰려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거나 병이 들거나 외부의 적이 침입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돌격을 한다. 이런 게 밝혀졌기 때문에 맹장과 충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그 면역력을 위해서는 그런 걸로 많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쓸데없는 건 없다. 다 필요하다. 충수 맹장도 필요한 기능이 있고 백혈구들을 면역 계통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도를 이제 그 목안에 있는 편도를 어떤 때 이제 잘라내기도 하는데 이 편도도 다 필요한 거다. 이게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점점 밝혀지기 때문에 이 그 DNA 중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중에서 99%는 더미 DNA도 꼭 필요한 뭔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 무엇이냐는 것은 생명은 대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사활동이라는 것은 뭘 먹고 뭘 또 싸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자극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거나 꼬챙이로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뾰족한 걸 찌르거나 할 때 반응을 보여야지만 생명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번식을 한다. 자손을 이제 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 기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대사활동, 그 다음에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번식 이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각세포가 가장 중요한데 감각의 입력이 생명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오감으로 들어오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그래서 온몸의 감각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 감각세포로 입력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자극이 신경세포에 모여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이 생기게 되고 기억이 쌓이게 되고 또한 운동세포에 명령을 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쌓여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이 되기도 하고 그게 쌓여서 이제 나중에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언제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면서도 뒤척거리기도 하고 꿈도 꾸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게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면서도 계속 심장은 벌렁벌렁거리고 호흡은 계속 되죠.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하는 거죠. 자면서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을 포함한 생명은 운동을 한다. 감각세포가 중요하고 감각세포를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캄브리아기죠. 이때 이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척추동물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척추동물이 그 등어리의 그 척추 뼈로 인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감각 신호들 입력들을 전부 이 그 한 군데다가 신경세포에 모아서 이 신경세포를 가장 중추기관 가장 그 지휘부
최고의 기관인 뇌로 보냈죠. 그래서 뇌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고 다시 또 피드백을 하고 운동을 이제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을 하는 거, 온몸의 감각세포를 연결을 해서 뇌까지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척수인데, 이 척수를 보호하는 것이 이제 뼈다구 척추죠. 그래서 이제 이때 캄브리아기 때 이제 그 뼈다구 척추를 갖춘 동물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감각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이제 바로 연결이 돼 있었지만, 이 감각세포와 이 신경세포들이 이제 진화를 해서 점점 모여서 점점 기다란 집중된 정보 통로를, 신경 통로를 만든 게 척수가 되겠습니다. 고생대를 간단히 볼 경우에, 고생대는 이제 그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가 되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캄브리아기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4억 8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 실루리아기는 4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2천만 년 전까지. 대봉기는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 석탄기는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 년까지, 폐렴기는 3억 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경계를 볼 것 같으면 이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 사방에 뻗쳐 있는 거죠.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 등허리 해서 이 말초신경계에서 외부에 그 감각을 입력이 되면은 이게 이제 쭉 형성된, 진화된 이 척수, 이 신경 통로, 신경세포의 통로, 척수를 통해서 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는 이제 몸 그 사방에 이제 퍼져 있는 게 이제 전부 모여서 쭉 모여서 이제 뇌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뇌하고 이 척수, 요거를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부르죠. 여기를 중추신경계로 부르고 나머지는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다구인 척추가 생겨난 거죠. 척수는 발전되고 집중된, 진화된 신경세포 다발이 되겠습니다. 그 끝에 이제 뇌가 있죠. 인간은 특히나 다른 동물과 달리 뇌를 발전시키는 생존 전략에서 성공해서 지금 이 지구상의 최상위 포식자가 돼 있는 겁니다. 뇌가 발달해서 된 거죠. 뇌도 신경세포이고 척수도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신경세포와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신경세포는 하나하나마다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 다른 신경세포가 바로 시냅스입니다. 그 연결하는 게. 그래서 각각 서로 연결할 때 1000개씩의 시냅스로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냅스도 신경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뇌에는 약 10조 개의 신경세포가 밀집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세포가 100조 개인데 100조 개 중에서 약 10%인 10조 개의 세포가 뇌에 밀집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뇌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게 10조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그 신경세포 안에는 신경세포인 뉴런도 있지만은 신경세포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또 다른 신경세포인 시냅스가 있다. 이 시냅스는 각각 그 신경세포 뉴런마다 1000개씩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10%인 10조 개가 작은 뇌에 집중이 되어 있고, 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또는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지는 거, 이게 오감이죠. 그래서 보는 게 시각, 냄새, 후각, 그다음에 이제 듣는 거 청각,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미각, 그다음에 이제 만지는 거는 촉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감각들이 외부의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세포로 모여서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그다음에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도, 요게 이제 다 이제 그 뇌의 가장 중앙 부은 곳에 있는 변형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걸로, 이거는 이제 일반 파충류라든가 이런 동물들에도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는 해마와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을 느끼는 편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변형계고, 요 부분이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우기 있는 걸 봤을 때는 파충류에도 이게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어떤 그 느낌, 그다음에 짧은 기억, 이런 거는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제 그 이런 동물들하고 비교가 되고 발달된 것은 이제 변형계에 있는 요 그
해마와 그 편도 이외에 우리는 이제 대뇌 피질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대뇌 피질을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 우리 이마 앞부분 그 위쪽, 그러니까 눈 바로 위에 이쪽에 이제 가장 발달한 전전두엽. 여기서 모든 상황을 다 입수를 해서 종합 판단을 내리고 종합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령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제탑이 되겠죠. 이 그 뇌의 그 전두엽, 이기는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 대뇌 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바깥쪽, 특히 이제 앞쪽 이마 위, 여기는 전전두엽, 그다음에 이제 대뇌 피질, 바깥쪽이라는 얘기죠. 피질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모든 판단을 하고 운동도 지시를 내게 됐습니다. 운동세포들은 이 뇌에서 내리는 명령대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웃게 되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보면은 만져주게 되고, 비명소리를 들으면은 몸을 움츠리게 되고, 갈비 냄새를 맡으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다 이런 반응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썩은 냄새를 맡으면은 뒤로 물러나죠. 그다음에 부드러운 여자의 맨살을 만지면은 온몸이 부르르 떨리게 되겠죠. 이런 감각들은 신경세포 다발인 척수를 타고 뇌로 전해져서 해마의 기억이 되고 대뇌 피질로 또 전달이 돼서 우리 몸의 운동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탄소가 이제 그 원소 기호가 이제 그 탄소가 이제 6번이죠. 6번. 탄소 기호가 원소 기호 6번.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7번. 그다음에 질소가 8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탄소의 동위원소. 근데 지금 탄소 12가 있죠. 탄소 10이라는 거는 그 탄소 원소 기호가 6번이기 때문에 탄소는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 6개의 전자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를 합하면 12개가 때문에 탄소는 이제 탄소 12로 구분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6개지만은 탄소 중에서도 중성자 수가 다른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원래 6개여야 되는데 뭐 7개 있는 놈도 있고 8개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은 탄소 13이라는 놈이 있고 탄소 14라는 놈이 있게 되겠습니다. 탄소 14를 볼 것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베타 분계가 돼서 그 이제 그 분계가 됐죠.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원소들이 분계가 됩니다. 분계가 되면서 반으로 이제 그 줄어들죠. 그래서 탄소 14는 이제 베타 분계를 통해서 N14가 됩니다. 질소가 되는 거죠. 질소 14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측정 얼마나 오랫동안에 베타 분계가 돼서 반으로 줄어드는지 N14로 변하는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탄소 연대 측정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탄소 12가 이제 기준인데 여기에 탄소 12는 이제 탄소의 그 동위원소가 이제 탄소 12, 13, 14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탄소 12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렇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전체 탄소 중에서 99%를 차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13이 전체 중에서 한 1%를 차지하게 되고 탄소 14는 이제 거의 뭐 0.00%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있는 탄소 14의 농도를 변화를 측정을 해서 그 반감기를 알아내는 거죠. 얼마나 오래 지나면 반으로 줄어나. 그래서 이 탄소 동위원소 탄소 14의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은 5,700년이 되겠습니다. 5,700년이니까 5,700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신경세포의 진화와 척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